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지금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기준 용적률을 높여주는 절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안양 쪽에 평촌 신도시, 삼본 신도시, 중동 신도시는 330에서 3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고 9월 달에 분당과 알산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분당이 용적률 3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그 삼본하고 중동 330, 350% 나왔을 때 분당은 용적률이 살짝 낮기 때문에 한번 310에서 315%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그대로 됐죠. 315%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가구 수가 다른 곳이 한 2만 여세대 내외인 거에 비해서 6만 가구, 5만 9천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거는 용적률 포인트가 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당 자체가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당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용적률은 315%가 됐고요. 가구 수는 15만 5천으로 늘어났고 인구 계획은 12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구 수가 무려 6만 여세대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도지구가 매년 8천에서 9천 가구 선정한다는데 요거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도지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도한 어떤 기부 체납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용적률을 상향시켜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공 기여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또 선도지구를 그 선정받기 위한 그 단지별로 굉장히 많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 어떤 변별력이 안 생기다 보니까 공공기여를 조금 더 해주는 곳에다가 점수를 더 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야, 선도지구가 과연 그렇게 메리트가 있겠는가?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지 과도한 기부 체납을 하면서 혹은 그냥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도 또 발의가 됐죠. 그런 것들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특례법과 특별법을 저울질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매년 지정하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소위 말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추진한다는 거고 오리역이라고 있습니다. 분당에 오리역이 있는데 이쪽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에 시범단지가 있고 소위 이제 정자역, 그다음 서현역 요런 라인이 메인이고 오리역은 저 밑에 이제 용인 가는 라인인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거가 조금 더 쾌적한 편이고 상업시설에 대한 그 인프라 구성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올해는 1만 2천 가구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는 매년 9천 가구 정도 선정하고 2035년까지 정비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자, 그런데 일단 100점 만점이라는 점수를 통해서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이제 좌우가 될 텐데 그 중에서 60점을 부여받은 것이 주민 동의율입니다. 한마디로 선도지구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같은 성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로 깐 건데 대부분이 주민 동의율이 90%가 넘겼습니다. 95% 넘기면은 만점인데 못해도 지금 뭐 58점, 59점, 60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점수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도지구로 지정해야 될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일부 단지는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해 점수를 받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1에서 6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1차 구간이 있고 2차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용적률 지금 기준 공용률 315% 받았잖아요. 현재 용적률에서 310억까지 올라간 요 구간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 그 기부 체납을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상승하는 거 법적 상한까지 가는 그러한 것에서는 41%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뺏기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수치가 사실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과다하게 볼 수도 있고 뭐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적정하다 보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아 보이죠. 당연히 내 거 뺏어간다는데 물론 준 거에서 뺏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급부로 일정 부분 나에게 줘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억울할 건 없는데 어찌됐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아니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그거는 기부 체납의 기존과 동일한 상태에서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어떤 게 더 나을지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선도지구 지정되려고 또
꾸역꾸역 또 추가로 공공기업까지 한다. 야, 그러면은 이게 더 유리할까? 이런 고민이 들겠죠. 얼마 전에 여의도가 신통기획하게 되면서 신통기획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기업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그럼 신통기획 안 해라고 하는 단지들이 뭐 일부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선도지구가 첫 번째 선도지구 지정된 것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지 않겠느냐. 특례법에 대한 내용이 더 우수하게 되면 그냥 굳이 뭐 선도지구 지정돼가지고 공공기업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선도지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통합이 돼서 이분 어쨌든 지정됐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이런 이해관계를 어떤 하나의 중지로 모으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특례법 적용해서 각 단지별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지금 선도지구라는 것은 A단지, B단지, C단지 이렇게 합쳐야지만 점수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앞동이니 뒷동이니 뭐 층마다 틀리고 평수마다 틀리고 이러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데 이게 다른 단지까지 합치게 되면 당연히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시각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사실상 이제 일산 빼놓고는 다 용적률의 기준 용적률 체계가 나온 것 같고요. 예상컨대 일산은 용적률이 분당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 현황 용적률이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늘어나는 용적률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치는 1기 신도시보다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뭐 혜택 받는 건 비슷하니까 뭐 크게 억울할 건 없고요. 어쨌든 1기 신도시 5개 중에서는 분당이 가장 그 기대감이 크죠. 어쨌든 가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받쳐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분당이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얼마나 빠르게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분당의 다른 단지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다른 지역들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메인 주체가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떤 그 재개발 관련 조례나 어떤 행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그걸 좀 차용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또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봤을 때 분당이 어떻게 분당 선도지구가 어떻게 빨리빨리 되고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은 분당의 선도지구를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지켜보시죠. 1기 신도시가 좀 빠르게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